자, 오늘은 고대 경전의 딱 한 구절을 제대로 파헤쳐 볼 건데요. 이게 아는 사람에겐 정말 정밀한 길잡이가 되지만 조금만 잘못 읽으면 아주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카슈메르 시바파의 핵심 경전, 비갸나 바이라바 탄트라 42송인데요. 딱 보면 와, 이걸로 깨달을 수 있겠는데? 싶죠? 근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말 속에 사실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어요. 이걸 제대로만 이해하면 뭐랄까 현존하는 가장 정밀한 수행 지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만 살짝 삐끗해도 정말 가장 위험한 오해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함정부터 볼까요? 놀랍게도 그 함정은 바로 언어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대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이 구절의 진짜 핵심은 슈냐우짜랏, 그러니까 공을 발음함으로써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여기엔 세 겹의 역설이 있어요. 대상이 아닌 공을, 행위인 발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낳는다? 우리 뇌는 이런 모순을 가만두지 못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이걸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죠.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아, 공이라는 상태를 만들라는 거구나. 하지만 원문의 진짜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상태가 아니라 작용, 그러니까 발음이 끝난 그 자리, 그 공간을 여전히 알아차리고 있는 그 미세한 작용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단추가 완전히 잘못 끼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상태를 만들려고 애쓰다 보면 거의 필연적으로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져요. 바로 무음, 즉 그냥 소리가 없는 상태를 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무음은 그냥 여러 감각 현상 중 하나일 뿐이에요. 소리가 없는 현상. 하지만 공은요, 그 현상이 끝났다는 걸 아는,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내용물이 아니라 그걸 담고 있는 그릇, 바로 그 차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빠지는 건데 이 정교한 지도를 그냥 단순한 기술 설명서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반월, 점, 소리의 끝 이런 식으로 소리와 의식이 점점 미세해지는 과정을 보여줘요. 마치 소리가 점점 가늘어져서 하나의 점이 됐다가 그 여운마저 사라지는 과정을 그려주는 지도 같죠? 문제는 뭐냐? 이게 딱 보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자, 이제 시바가 됩니다 하는 식의 단계별 기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순서를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핵심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적인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이건 소리를 강제로 멈추는 통제 기술이 아니에요. 소리가 자연스럽게 스르르 사라지는 그 과정을 그냥 지켜보는 관조를 위한 지도인 거죠. 자,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달콤하고 그래서 더 위험한 함정일 텐데요. 바로 구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약속, 시바가 된다는 이 부분입니다. 밥의 시바, 그는 시바가 된다. 와, 이 표현이 정말 치명적인 오독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내가 드디어 신적인 존재, 시바가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내 자아가 막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걸로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시바는요, 주체, 객체, 그리고 그 둘을 잇는 과정까지 전부 다 사라지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 순수한 알아차림에 붙인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나라는 게 점점 더 커지는 확장이 아니고요. 나라고 하는 그 틀 자체가 그냥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소멸의 경험인 거죠. 이 차이를 놓치는 순간 바로 신비주의적인 자기 과대망상으로 직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죠. 아니 근데 왜 이 텍스트는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쓰여 있을까요? 왜 이렇게 위험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애초에 초심자 보라고 쓴 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통 다른 수행 체계들을 보면 윤리교범도 있고 이 단계에선 이런 걸 느껴야 한다는 검증 절차도 있고 수행자 자격 요건도 있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일종의 안전장치가 아예 없는 셈이죠. 왜냐? 이걸 읽는 당신은 이미 그런 고급 기술을 다룰 만한 내공과 성숙함을 갖췄다고 전제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현대의 우리는 이런 맥락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 중에서도 최고 수들을 위한 비행 매뉴얼을 이제 막 자전거 타기 시작한 사람한테 던져준 꼴이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위험하죠. 특히 모든 걸 효율과 알고리즘으로 해석하려는 우리 현대인의 사고방식은 이 위험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오독이 현대 기술 사회의 사고방식이랑 만나면 정말 위험한 공명을 일으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경전에서 말하는 소리와 진동은 우리에겐 그냥 신호 처리가 되고요. 수행의 단계 지도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둔갑해요. 결국 시바가 된다는 건 컴퓨터가 최고 성능 모드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걸로 완전히 왜곡돼 버리는 거죠. 이건 수행의 본질이 죽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왜 이 사실이송이 그렇게 위험한가? 딱 4가지입니다. 첫째, 상태에 대한 언어를 쓰지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 둘째, 단계를 말하지만 기술이 아니다. 셋째, 절대적인 이름을 쓰지만 자아와의 동일시를 말하는 게 아니다. 넷째, 안전장치를 일부러 빼버린 고수들을 위한 지도다. 그래서 정말 역설적이죠. 제대로 이해하면 가장 명쾌한 길이 되지만 잘못 읽으면 가장 깊이 망가지는 길입니다.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공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소리가 사라진 그 후에도 알아차림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그냥 한번 지켜보라는 겁니다. 이 미세한 차이, 이걸 놓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는 그 섬세함의 문제입니다.